나스닥은 1.71% 하락했고 S&P 500도 1%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던 만큼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의 기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발표하는데 현재 동결 확률이 99%로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기회를 잡아야 할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주목해야 할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의 60분 차트를 살펴보면 그동안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S&P 500은 3월 13일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이 추세가 깨질지 혹은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 시장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S&P 500은 다시 조정 국면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반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의 흐름에 따라 이 반등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을 살펴보면 S&P 500보다 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빅테크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이 저점을 붕괴한다면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나스닥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형성한 뒤에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동평균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며 주가가 반등 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금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기술주 및 성장주가 주도하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형주는 어제 단기 저항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지지선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8일째 공포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좌절하거나 걱정할 수 있지만 시장은 늘 변동성을 동반하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면 S&P 500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가까워졌으며 나스닥과 소형주도 여전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중장기 스윙 트레이더들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시점이 아닙니다.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어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0에서 20%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소량의 자금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 대비 많이 떨어진 주식을 꾸준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점에 따라서 자금을 다르게 운용해야 하는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여전히 내일 있을 금리 결정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99%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3주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10년물 금리가 상방 돌파할지 하방으로 내려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10년물 롱과 숏 포지션을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기채를 살펴보면 여전히 뚜렷한 추세 없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은 오늘 다시 한번 돌파했지만 현재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금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광 주식도 이제 슬슬 힘이 빠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광주는 50일 이동평균선에서 13% 이상 멀어질 경우 횡보세를 보이며 일부 되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금광 리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금광 주식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면 리더 주식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더 주식이 먼저 신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2.60% 하락했으며 현재 롱 포지션의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6거래일째 공포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오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날에는 언제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두 종목이 성장주 성격보다는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주식은 여전히 엔비디아, 넷플릭스, 팔란티어라고 보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월 말 큰 거래량과 함께 형성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지난 5일 동안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 특히 11선과 5일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다시 4% 가까이 하락했으며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횡보해야 할 시점이며 횡보가 끝난 뒤 저항선이 설정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접근법은 이따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GTC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젠슨 오빠와 블루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Hey Blue,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like the new physics engine? You like it, huh? Yeah, I bet. I know. Tactile feedback, rigid body, soft body simulation, super real time. Can you imagine just now what you were looking at is complete real time simulation? This is how we're going to train robots in the future. Just so you know, Blue has two NVIDIA computers inside. Look how smart you are. Yes, you're smart. Okay. All right. Hey, Blue, listen. How about let's take them home? Let's finish this keynote. It's lunchtime. Are you ready? Let's finish it up. We have another announcement. You're good. You're good. Just stand right here. Stand right here. Stand right here. All right, good. Right there. Yeah, that's good. All right, stand. Okay. We have another amazing news. I told you the progress of our robotic. 메타는 오늘 형성했던 지지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추세 추종형 롱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손 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만 추세 추종 투자자라면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갭을 메우는 과정에 있으며 갭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다시 한번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매도 신호가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숏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합병 이슈로 인해 크게 하락했으며 오늘 GTC에서 젠슨이 구글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퍼플렉시티만 언급한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지선이 다시 한번 붕괴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되며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저점을 형성하는 듯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려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점이 무너진다면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시위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어 심리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바뀌기 전까지는 초장기적 투자 외에는 단기 및 중기 추세 추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애플은 오늘 가장 덜 하락한 종목이지만 여전히 매수 매도 포인트가 보이지 않으며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나 더 횡보할지 불확실하지만 배당주 관점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어제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지만 방어주가 주도했던 만큼 강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역시 다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시장 모멘텀이 돌아왔다고 판단하려면 반드시 기술주, 특히 성장주가 반등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방산주 ETF인 SHLD입니다.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돌파 포인트를 놓쳤지만 차트를 보면 2월 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큰 거래량이 동반되었을 때 매수했다면 매우 좋은 매수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며 현재는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은 거의 없었고 5% 이상 오른 주식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이 하락했으며 특히 레딧은 1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락하는 주식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눈여겨볼 주식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SML입니다. AI 사이클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아닌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최근 몇 달간 횡보하면서 지지선을 탄탄히 다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퀘어 블록입니다.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상승했으며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하는 날 상승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금요일에 공유했던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버노브는 14일 장시작 직후 306달러에 매수했고 손절가는 3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오늘 장중 3% 하락하면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50% 매도를 실행했고 현재 50% 보유 중입니다. 스포티파이는 565달러에 매수가 체결된 뒤 자동으로 손절 라인을 550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장중 3% 하락했을 때 50% 매도했고 4% 하락했을 때 또다시 자동으로 50%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전 매도했고 약간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단기 계좌에서 매수했던 엔비디아는 오늘 완전 매도했습니다. 장시작 직후 손절 라인인 118달러를 하회하면서 자동 매도되었습니다. 매수가 118.5달러였으며 매도가는 117.7달러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에서 얻은 수익이 엔비디아 손실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이어졌습니다.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설정하면 갑작스러운 3에서 4% 급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GTC가 진행 중이며 많은 기업들이 단순한 LLM 챗봇을 넘어서 AI 에이전트 및 자동화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GTC의 핵심 주제는 피지컬 AI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사이클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여전히 AI 사이클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지만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0에서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의 미래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균 매입가가 낮은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여전히 현금 비중을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GTC 키노트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젠슨이 발표한 내용에서 어떤 산업이 AI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GTC를 경험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은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났다거나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이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맞춤형 AI 칩이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이며 2030년까지 AI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조정 중이므로 올해 초반은 쉬어가는 장세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전히 엔비디아의 미래를 믿으며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